창조경제 시대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무한도전 쫄지 말고 투자! 예, 안녕하십니까. 쫄지 말고 창업 저자 이휴입니다. 네, 저는 세컨플랜의 홍준입니다. 네. 예,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희가 예. 얘기하면 예, 오늘 진행병이 좀 있어요. 예, 원래 우리 명 대표님께서 네. 쫄투 애청자이면서 방청객이었거든. 거의 시즌 매주 온. 3에서 시즌 4는 거의 다 예, 오신 것 거의 같아요. 매주 예. 온 방청객인데 방청객 요 아래 계시다가 오늘은 네. 높은 그 연단에 올라오셨는데 먼저 회사 소개와 저기 개인이란다 자기소개. 자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송은관 대표님이 안 계시니까 되게- 제가 갑자기 떨게 지금 되네요. 아시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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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중고책 거래 플랫폼 책거리를 개발하고 있는 명경석이라고 합니다. 예, 그 회사는 네. E2ST라고 해서 인베이드 디바이스를 만드는 뭐 로봇도 만들 드론도 만들 그런 회사인데요. 그런 옆에- 회사로 출발하신 거죠. 예, 출발했는데 옆에 계신 이유 대표님을 만나 뵙게 돼서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공부하고 플랫폼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어색하지만 제 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저는 조금 네. 자세히. 회사 원래는 처음에는 뭐 개발 쪽 회사셨던가요? 본인은 무슨 일을 하셨길래 그런 회사를 하셨다가 지금 다른 일을 하시게 된 건가요? 아, 저는 원래 그 IMT 2000 시리즈 프로토콜 엔지니어였고요. 어려운 거네. IMT IMT 제가 제 대학교 졸업 논문 예, 예. 학사 논문이 IMT 2000 기반 썰라썰라 이런 거였는데 예, 맞습니다. 한 20년 전 얘기 아닌가요? 그럼 언제 일하셨다는 20년까지는 아니고 15년 된 것 같은데. 15년 네. 뭐 이때죠. 예. 예, 그럼 맞습니다. 그때부터 엔지니어셨던 거죠? 예, 예, 네. 예. 줄창 엔지니어였습니다. 아. 그거 하다가 뭐 제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네, 뭐 연유로 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그렇게 비즈니스를 할 생각을 하셨는지. 아, 그게 사양이 좀 복잡한 게 원래 오리지널 마이크 좀 엔지니어가 가까이. 예, 네. 오리지널 예, 예. 엔지니어가 맞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제가 나중에 회사를 갖다 창업을 하게 됐는데 네. 멤버들하고 맨 처음에는 제 기술자니까 제가 리눅스라든가 뭐 드론 같은 로봇 시스템 만드는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스마트폰도 보드부터 UI까지 다. 네. 예. 그런데 그 창업 막상 했는데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이정표도 없고 네네네. 네. 예, 이대로 하게 되면 그냥 그 다른 어떤 이렇게 일을 받아서 하는 것만 할 것 같고 그래서 막연히 외주 위주로 갈 것 그쵸, 그쵸. 같았고. 그래서 예.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네. 그 창업 교육을 갖다가 신청을 해서 네. 이제 거기서 뵙게 된 분이 이 대표님이셨고요. 공급 네. 하여튼 이제 예. 아 그러면 하여튼 뭐 한 10여 년을 개발자로 사시다가 네. 하시다가 한 2년 전, 1년 전, 1년 전 작년 11월 네, 1년 전에 음. 네, 쫄지 말고 창업 스쿨 아, 그 과정을- 스쿨은 아니고 예. 예, 그 저기 서울 테크노파크에서는 네. 미니 MBA 과정 그래서 제가 창업 근데 뭘 배웠냐고요. 저한테 배웠다고 하는데 뭘 배웠냐고. 뭘 느껴가지고 네. 이렇게 창업받아고 뛰어들지 얘기를 해주셔야죠. 예, 그때 어려운 표시 기업가 정신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 네. 얘기부터 이제 그 칠면조 이렇게 낙하되는 얘기부터 해서 아, 예. 왜 네. 우리가 창업을 네, 해야 네. 되고 어떤 네. 걸 가져야 가까이, 좀 되고 가까이, 네, 네. 예, 마이크 예. 가까이. 예. 네. 예, 어떻게 그렇게 이제 뭐 새로운 거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그다음 이제 음. 비즈니스 모델이 뭐고 이제 그런 거를 듣고 머리에 꽉 맞은 거죠. 제가 아는 세상이 아니었으니까. 그 요즘 네. 말하는 소위 그 스타트업이나 창업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그때 좀 더 뭐 습득했다라고 예,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대부분 뭐 하드웨어 기반으로 움직이는 굉장히 그런 류의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백그라운드의 계셨는데 기술 예. 개발이나 랭귀지를 하시다가 지금 중고책. 네. 거래 플랫폼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뭐 예.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왜 이 아이템으로 이렇게 선정하셨는지. 아 예. 그 맨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배우고 그다음에 약간 2월 달에 약간의 어떤 이제 많은 고민할 일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3주 정도를 날밤을 새면서 어떻게 뭘 해 먹고 살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심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잘하는 게 소프트웨어였으니까 소비자하고 공급자를 갖다 연결시켜 주는 거를 만들자. 네. 네. 사실 그때는 그게 플랫폼인지도 몰랐어요. 네. 그런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 예. 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어떤 지식을 갖다가 매칭을 시키려서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입자가 많아서 돈 번다는 서비스가 사실 잘 안 먹히는 거죠. 엄밀히 네. 말하면은. 네. 그렇죠. 지식거래도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아직은.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수수료를 먹는 모델로 가자.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보석도 좀 말이 안 되고요. 가짜도 많고. 보석. 그렇죠. 보석 갑자기 거래. 보석, 네. 예, 말이 안 그러니까 되죠 보석은. 네.
냉장고나 뭐 자전거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중고 거래도 말도 안 네.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다 보니까 책을 좋아해서 책은 정말 많이 사고 팔고 많이 해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책으로 가자라고 해서 잡은 아이템이 중고 책이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중고책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 네. 되신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혼자 하시진 않을 테고 뭐 몇 분이 어떻게 지금 준비하셨는지 그런 걸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메인 CTO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은 이제 저의 한 4, 5년 전부터 제가 어셈블리라고 아주 로우 레벨 랭귀지부터 지금 자바 같은 하이 레벨 네. 스펙트럼 넓게 가르쳐둔 저희 그 팀원들이 있습니다. 그 팀원 한 명이 기획을 맡으면서 플랫폼 서버를 개발하고 있고 네. 나머지 팀원 한 명이 안드로이드, iOS 두 개 다 개발하면서 지금 그 UI 쪽하고 이게 유저한테 들어가는 바로 앱, 그 전문 서점용 앱도 같이 만들고 있죠.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세 명이 같이 하고 계시다.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중고 책 이런 쪽으로는 사실 창업 아이템으로 많이 거론되고 트라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플랫폼화 하기 전까지 가지도 못하고 대부분 많이 쓰러졌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저기 서비스를 이렇게 오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예, 주시죠. 이게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팔려는 책도 많고요. 중고 책 자체가 DB가 기본적으로 한 몇십만 권 돼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거래 단가도 사실은 생각보다 낮을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평균 네. 단가가 네.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허들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해 오셨는지. 예, 지금 사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경기창조 뭐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각 이렇게 멘토링 하시는 분들이 지금 중고책 아이템 되게 많이 갖고 계세요. 그렇죠. 저도 이 시- 많이 봤거든요. 예, 심지어 저한테도 멘토링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어떤 멘토님은 저한테 자기 제자를 좀 가르칠 수 없냐 이런 식으로.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심지어 제가 그 서점 사장님들도 저한테 연락을 오세요. 그 명대표 하는 거하고 똑같은 비슷한 거를 갖고 온 사람들이 있다. 근데 전부 다 안 된다고 다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앱을 만든 사람 정말 많거든요. 서버 개발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 중고책의 특성이 모든 오토가 그렇겠지만은 오프라인 즉 아날로그 쪽이 결부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택배 같은 거 계약을 할 때도 택배만 해도 이게 그 춘추 전국 시대처럼 호족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그 네. 지점에 계신 분들이 자기한테 물건이 출고가 돼야 돈을 버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헬로우 마켓도 한 1년 반 걸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계약을 하는데. 그러니까 서비스 오픈하고 택배 붙이는데 1년 반 걸렸다. 예. 왜냐면은 네. 이 저희 같은 경우는 서점 나가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이 취급을 하잖아요.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 그분들한테는. 내가 중고책을 팔고 싶을 때도 거래가 돼야 되게끔 택배가 연결이 돼야 된다. 예, 그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근데 택배 붙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책 DB를 어떻게 모셨어요 초기에? 아. 일단 물량이 있어야지 뭔가 네. 상점 같은 느낌 가장 들잖아요. 기본적인 예. 지금 책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중고책 시장을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우린 이런 장점이 있다. 요거를 좀 개괄적으로 소개를 일단 먼저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종합편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중고책에서 제가 검토를 해야 되니까는 일단 서치도 많이 한 상태에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청계천을. 그랬더니 얘네가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200개, 그 다음에 100개, 작년에 가니까 26개, 지금 23개 남았거든요. 아 서점들이. 중고 서점 그렇게 줄어들었나요? 청계천에 있는 중고 서점. 서적 거래 예. 예, 책방이 많이 네. 줄어들었다. 예, 다 줄어드는 네. 그래서 그렇죠. 서울 시내 그 서점이 지금 100개가 채 안 남았습니다. 사실상. 맞아요. 별로 네, 없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보였고요. 네. 사실은 전 서점을 끌어야 생각은 맨 처음에는 없었고, 왜냐하면 가입자를 늘리는 거고 일반 판매자 수수료가 저희 주된 수익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정을 알고 제가 그분들한테 찾아갔죠. 그래서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저희가 모바일 거래에 대한 만들어드리겠다. 수수료를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예, 판료를 추가로 열어드리겠다. 열어드리겠다. 그래서 그 전국 책방협동조합에 계시던 구경영 조합장님의 10만 DB를 이렇게 주셔갖고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1차를 확보했고요. 책 10만 개에 대한 DB를 DB를 예, 받고 맞습니다. 시작했다. 일단 깔고 예. 예, 시작을 그 하셨고 뜻은 10만 권의 중고책을 확보했다는 예, 의미로 맞습니다. 해석해도 되나요? 예, 아, 맞습니다. 네네. 지금 실제로 써보시면은 네. 안드로이드 마켓 책거리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들은 이미 중고 서적을 다루는 책방에 있는 책들을 DB화해서 우리의 어떤 뭘까
판매할 수 있는 매물로 확보했다. 예, 맞습니다. 아, 네네. 네. 예. 근데 그 실제로는 그게 다가 아니고요. 제가 원래 원했던 거는 그 집에 책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100권이고 300권이고 그 있는 책들이 보통 이사 갈 때 그냥 킬로그램 500원에 버려 이게 팔아버리거나 재활용 버리거나 이러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들을 갖다가 꺼내서 팔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집에 쌓여 있는 책들을 좀 예, 좋을까? 그건 그 좋아요. 꺼내자. 근데 그래서 네.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네, 하셨어요? 책거리에서는 그래서 책거리에서는 그거를 사진을 찍던 뭐를 하든 이렇게 그러니까 ISBN이라고 도서 네네네. 번호가 있는 코드가 게 있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알라딘이나 그런 데서는 그 도서 번호가 없으면 DB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잡지도 안 받고 뭐 여러 가지 안 받는 책들이 있죠. 맞습니다. 전공 서적도 안 받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ISBN 번호가 없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60년대, 80년대 만화책이 ISBN이 90년대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네, 예전 서적 예전 예. 고서적들도 예, 그 책들이 거의 권당 400만 원, 40만 원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 책들이 거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모바일로는 저희가 처음 만든 겁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선생님 더 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갖다가 택배로 팔 때 사실상은 이제 그 한 권당 뭐 3천, 4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그 파슬미디어 쪽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쪽에서 20kg, 25kg 갖다가 4,000원, 4,500원 이런 식으로 방문해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고요. 아, 팍스미디어는 아까 말씀하신 택배 파슬, 업체. 택배. 예, 맞습니다. 예, 택배 업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편의점 CU라든가 GS25 같은 경우도 가서 팔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요. 네. 그런 편의점 택배도 예, 가능하게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고 서점 같은 경우는 로젠 택배를 많이 쓰시는데 이 그쪽 약간 중고 이렇게 중형 무게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정한 거 말고 별도로 그것도 팔 수 있도록 활로로 다 만들어 드렸죠. 그러니까 결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페이게이트 박수영 대표님께서 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결제도 다 붙여놓은 상태고요. 아, 지금 네. 예, 그러니까 결제하고 택배가 좀 네.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전반적인 이해는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지금 좀 네. 실제 제가 책을 많이 읽진 않는데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아, 좀 예. 네. 네. 헤비 유저 입장에서 그럼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본적인 책은 중고 서적 그 책방을 통해서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운송 비용이나 이런 걸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다는 이해가 되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중고책 그 거래를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데는 알라딘 알라딘이 중고 서점인 예.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처럼 비슷한 고민을 알라딘은 원래 서점으로 유명하게 했으니까요. 온라인 서점을 하다 보니 이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 중고책 거래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책과 원하는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 1대1 매칭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책이 한 권일 수 없는 거고 중고책을 원할 때는 5권의 책을 원하는데 이 5권의 책이 이유 작가님한테 다 있으면 좋은데 A, B, C, D, E 이렇게 사람들이 다 따로 있는 거죠. 쫄지 말고 창업 저한테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 한 분은 서울에 있고 뭐 두 분은 네. 수도권에 있고 두 분은 부산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택배를 이걸 받으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발생한다는 그렇죠. 거죠. 택배비 물론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예,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알라딘에서는 제 느낌에는 어떻게 그걸 해결했냐면 이제 거점을 몇 개 두고 그 거점에다가 책을 아예 와서 팔게 하고 와서 사게 하니까 배송료 문제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거점을 오프라인에 둠으로써 사람들이 와서 책을 읽는다거나 쇼핑을 하러 왔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택배비를 절약하기 위해 여기 왔다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차이인 것 같아요. 명 대표님은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지 않는 희귀책들을 발굴해주겠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이 어떤 얘기인지 들어봐야겠는데 알라딘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 2, 3만 권 정도의 중고책 장소만 갖추어 놓으면 거기 안에 웬만한 사람들이 찾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프라인에 와서 네. 책을 뭐 사기 편하다라는 부분이 잘 돼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알라딘이 한 20개 정도 오프라인 21개. 21개 거점을 가지고 실제 꽤 잘 저는 중고서적으로 한 1년에 100만 원어치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라딘을 가서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저들이 제가 볼 때 대략적인 패턴인데 이 부분을 혹시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이 그러니까 있으신 기존 건지. 유저들이 알라딘에 익숙해진 측면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유저들을 또 끌어오실 건지 이런 취지의 질문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사실은 이 조합 같은 경우도 창고가 따로 있으세요, 파주에. 네, 그래서 네. 네. 그 만약에 이제 그 많이 그 팔리는 책들을 갖다가 네.
예, 그분들이 전공이 다 다르시거든요. 어떤 분은 성경만 파시는 분도 계시고 네. 어떤 분은 뭐 전집, 전과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중고 서점들은 이렇게 책이 다 분산돼 있지 않고요. 그 서점마다 이렇게 다 특색이 다 특색별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쫄지마고 창업 이렇게 비즈니스 쪽 서점 같은 경우는 그 책만 거의 모아서 갖고 계세요. 사실상은. 그래서 그게 네네. 나가기 때문에 보통 재고가 서점당 10권, 20권 갖고 계시거든요. 네. 안 그러면 팔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모아서 파는 비용은 사실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택배 같은 부분은 저희가 그 기왕이면은 이렇게 찾아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 내가 맨 처음에 찬 서점 그 서점을 따라 보아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 상점을 샀으면은 그 상점을 계속 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네, 같은 네, 네. 경우는. 그래서 네. 내가 간 서점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서점 특성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한 일반 판매자가 올리는 책들이 있다라면은 거기서 이렇게 그 단편화되는 부분은 사실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좋은 근데 질문. 그러면 저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래 제가 든 생각은 그럼 이제 알라딘처럼 지금 뭐 자금력이 있거나 뭐 정면 승부하겠다 이건 아니실 테니까 그러면 알라딘이 간 길이 있고 그와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책거리는 사람들이 꼭 원하는데 희귀한 장서들 이럴 때는 이제 택배 금액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책에 대한 가치를 워낙 높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래에 있어서 분명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그 청계천 서점만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그 헌책방이 많이 있는 데가 부산에 뭐 보수동 헌책방 거리인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맞습니다. 그런 그 헌책방 사장님들과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를 해서 거기는 장소를 굉장히 많이 보관하고 있으니 그 서점들 그 중고책을 팔고 있는 헌책방들을 아예 책거리 안으로 다 입점시키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은 혹시 가능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근데 질문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지금 저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걸 거의 다 물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홍보물을 보여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네, 책갈피. 네. 어떻게 하시냐면 이분들이 이건 좀 약간 비싼 거 이게 프라이스 책갈피도 이렇게 있는데 그 책방에 책을 파시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거기다가 꼽아서 판매를 하세요. 책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책갈피가 모자르기 때문에 네. 저희 그 URL 그러니까 다운로드 발사하는 네, 저 뭐 책갈피를 홍보 홍보 수단이니까요. 책갈피를, 네, 예, 네, 네. 그거를 아예 껴서 파세요. 네. 하나씩. 네네네. 네. 네. 그다음에 심지어 이렇게 주문 목록 그 끝에도 그걸 인쇄가 되게 해달라고 네. 하셔가지고 네, 그걸 네. 파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스티커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그랬더니 차량 뒤에다가 이렇게 홍보 스티커 붙여갖고 이제 그분께 모임이 다 있으시니까 네. 다 돌아다니면서 홍보하신다고. 네. 질문의 답변이 약간 빗나가고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예를 그런 예. 헌책방들을 그러니까 장소- 내부로 입점시키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장서 위주의 어떤 그런 식으로 전략을 펴 나갈 건지 그렇죠. 아니면 그냥 일반 서적 위주로 네. 갈 건지 그 어떤 전략적인 방향성을 묻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실 네.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서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서울 시내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네. 전국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그 조합이라든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사장님들 라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네. 사실상은. 아직은 그리고- 뚫지 못했다. 예. 네. 뚫지 못했다기보다 이제 그분들이 움직여 주시는 거죠. 사실상은. 네네네. 네, 거기까지는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 전국을 돌아다니는 상황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일반 유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넷마블의 몽길 어그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몬스터 길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네. 게임 시뮬레이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네. 그 DAU가 25,000명 정도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 이제 그 저희가 버전 업그레이드를 할 때 이게 팝업이 탁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갖다 클릭하면은 저희 사이트로 넘어오고요. 거기에 가입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앱 마케팅 예, 앱 수단으로 마케팅 쓰고 수준. 계신데 예. 실제 어느 정도 준비와 이게 뭐 중고 서점 엮고 뭐 DB 받고 택배 붙이고 뭐 이런 페이먼트 붙이고 이런 준비 과정과 앱을 어느 정도 개발해서 언제 출시를 하셨고 지금 성과가 어떤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일단은 저희가 그 앱은 일반 그 유저들이 쓸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네. 서점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일반 분들이 쓰시는 앱이 사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제 그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제 그 주문이라든가 네, 그런 게 들어간 예, 그러니까 일반 그 소비자 유저용과- 유저용과 네, 네. 공급자용 공급자용을 따로 네. 만들었다. 예, 오케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그런 과정이 얼마나 걸렸고 언제 출시를 하셨고 이런 수치들. 예, 그 실제로는 제가 5월달에 홍합밸리 데모데이 때 맨 처음에 프로타입 만들어 간단히 설명드렸던 게 한 올해 번 있었고요. 5월이요? 예, 네. 올해 5월달에
예, 고경환 컨셉은 대표님. 잡고.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월, 7월, 8월 해서 기본적인 그 앱은 만든 상태였고요. 예,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8월, 9월 제가 그 선생님들과 다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좀 필요한 니즈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서점에 만드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6개월이면 상당히 빨리 빠르게, 네, 지금. 빨리 그러면 실행을 지금 뭐 하셨거든요. 아직 뭐 다운로드나 유저 수는 미미하다. 그러니까 언제 라고 출시하신 거죠? 스스로 그래서 언제 출시하신 네. 거죠? 책거리가? 예, 일단은 그 10월 30일 날 10월 달에 그 오픈 베타로 내놨어요. 아, 10월 30일 그럼 오픈 얼마 베타. 안 되셨으니까. 네. 그다음에 사실 미미했었고 12월 1일부터 제 정식으로 이제 오픈을 했는데 네. 하루에 지금 저희 카페 방문자는 500명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가입을 하신 분은 한 200명 정도가 되시고 하루에 200명 예, 정도씩. 그다음에 가입. 이제 그 상품을 올려놓으신 분은 한 50명 정도. 그다음에 실제 구매 건수는 지금 한 4건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예, 이제 지금 뭐 기간 시작되는 9일 9일 정도 9일 정도 예, 돼서 음. 거래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네. 예. 네, 그러면 아까 또 말씀하신 거에 상세하게 궁금한 거는 그러면 아까 헌책방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실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 DB를 다 아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판매가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난 그 책방에 있는 걸 여러 개 사게 되면 택배 비용이나 이런 게 한 번밖에 안 네, 나가니까 맞습니다. 좀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네. 그럼 이제 그래서 궁금한데요. 그러면 이제 그 헌책방 그 사장님들은 본인 스스로 이런 앱을 만들기 힘드니까 책거리에 들어오면 홍보 및 판매를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충분히 말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서나 이런 것들이 실제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들일 거냐에 대한 이슈가 남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실제로 뭐 예를 들면 그 쫄지 말고 창업, 네. 이런 책들이 그 청계천 헌책방 점주분들께 있으신가요?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아 있습니다. 예, 예. 네.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 여태까지 질문 정말 많이 받은 게 알라딘하고 똑같은데 차별성이 뭐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한테 DB 올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으세요. 하나는 알라딘의 DB를 공급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DB를 주신 경우도 있으시고요. 두 군데 다 공급하는 경우도 예, 예.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좀 그 되게 영세하셔가지고 심지어 사업자 등록도 없으신 분이 많고요. 책은 정말 오프라인 잘 파시는데 어떻게 DB화를 시킬지 엄두를 못 내는 게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분이 이거 보여드렸더니 그냥 심시프유로 잘 팔렸는지 내가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예 그래요 그랬더니 이거 하겠다고. 예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DB 올라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없으신 분들은 그냥 심심풀이로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그 상황도 되고, 그다음 저희가 정말로 원하는 건 기존 알라딘과 경쟁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알라딘이 지금 거래하고 있지 않은 그 집안에 이게 쌓여 있는 그 책들, 그 책이 사실은 나와서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꼭 알라딘이 저희 경쟁은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저는 그 앞에는 또 이해가 되다가 뒤는 좀 퀘스천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헌책방에 계신 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본인들이 만들기도 힘든데 누군가 만들어 놓고 올리기만 하면 뭐 안 팔리면 그만이면 팔리게 되면 쏠쏠하게 수익이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수수료를 10% 정도 받으시는 거죠? 아닙니다. 아, 지금은 안 받으시나요? 히스토리가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나? 사실은 저희가 네, 얘기를 해야죠. 토크쇼인데. 예. 사실은 저희가 맨 처음에 수수료 안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요 안 믿으세요. 아, 가래요 그냥. 네. 그래서 가서 아 진짜다 우리 이런 거다 했더니 나중에 이제 몇 번 술을 먹고 얘기를 하시고 정말로 그런 거면 우리가 도울 테니까. 한번 왜냐하면 해보자. 예, 부코아라는 데가 있으시대요. 그것도 조합에 있으신데 거기는 사장님이 이쪽으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모바일 쪽을. 그러니까 책거리가 만들어 주면은 우리가 도울 테니까 그래 너희가 망하지면 안 돼. 그러니까 적어도 8% 받든가 우리가 거래하지 말자라고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서점들은 8% 8%. 정도 먹고 있는데 개인들 거래는 얼마 정도? 예, 개인들은 10%입니다. 10% 정도예요. 근데 개인들한테 좋은 건 이런 거죠. 요새 그 먹튀가 많잖아요. 뭐 물병 보내고 막 이런 사람들. 네. 택배 거래? 예, 예, 아, 예. 네. 근데 무슨 저희는 얘기인가 했습니다. 예, 네. 중고거래 100% 시. 예, 저희 100% 안전거래이기 때문에 결제가 끝난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지급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절대 에스크로처럼 에스크로를 검사를 좀 해주시는. 걸어주는. 네. 예, 절대 먹튀가 없습니다. 근데 저기 그 이 책 관련된 네. 시장 규모가 도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감이 덜 잡히는데 아, 새 한번 책이 나오는 새 책하고 중고책 예, 예.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연
예, 한번 새 얘기해 책이 줄수 지금 있으세요? 나오는 출판 시장 규모는 2조 5천 정도 되고요. 예, 새 책 기준으로 예. 2조 5천. 그다음에 중고책이 진짜 지금 알라딘 엘사 다 나와 돌고 있는 게 지금 이제 2억 7천 정도 됩니다. 아, 그래서 2,700억. 2,700억. 네. 예, 죄송합니다. 2억 2억 2억이면은 저기 하면 안 되죠 사업을. 예, 2,700억 아, 정도 예. 됩니다. 전체 시장 규모가 책 시장 규모가 2조 5천억. 시- 그리고 중고책 거래가 그중에 10% 정도인 2,700억 예. 정도. 예, 맞습니다. 근데 새 책 시장은 계속 이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추세가. 네, 네. 중고책 시장은 어떤가요? 중고책 시장은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경기가 지금 이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긴 있지만은 이게 돈을 많이 좀 줄이시긴 하는데 사실 강남 3구도 마찬가지고 노원구도 마찬가지고 중고책 거래량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상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깔때기 타임이 깔때기 돌아왔습니다. 예, 저희가 요즘 지방 투어 다니느라고 바쁘- 너무 힘드시겠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부산 이번에 부산 갔다 오신 거죠? 예, 지난주에 부산에서 지지난 찍는 바람에 3주 전인가 울산도 울산도 다녀오시고. 찍고 왔고요. 아, 그 전에 한 달 전에 저희가 대전 찍고 왔는데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전, 울산, 부산 찍고 예, 다시 이제 서울에서 지방 반응이 어떠신가요, 실제로? 지방 반응은요. 저기 내려갈수록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대전에서는 한 100 몇십 명이 왔거든요. 네네네. 울산 갔을 때도 60, 70명이 왔는데 네네. 부산 가니까 30명이에요. 아, 의외로. 그래가지고 근데 오신 분들은 되게 저희 사실 쫄투의 글이나 이런 거 보면 네. 지방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말만. 이렇게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가보시니 어떠세요? 그 저의 인기는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돼 있구나. 있구나라는 제가 지방에는 여실히 모르더라. 네. 지방은 잘 모르더라고요. 아, 갑자기 네. 제가 좀 창피해지는데. 저그 여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네, 네, 네. 하여튼 저희 그 쫄투 방송은 지방 창조경제 혁신, 네. 지방 그 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부르시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달려갑니다. 예, 적극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번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아선 나눔재단 나눔재단. 마루 180 마루 180, 네. 예, 정남희 팀장님, 이희은 매니저님, 그 박은영, 팀장님, 국제. 예. 네. 박영은인가 은영이가 네, 맨날 헷갈리는데 네.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 박 팀장님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네. 질문을 한번 네. 받아보도록 오늘 정말 많이 예, 오셨네요. 예. 하겠습니다. 네, 예, 첫 첫 번째 번째. 질문부터. 네. 네. 아,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지금 뭐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정확하게 그 손익분기점을 그 내고자 하는 뭐 회원 가입자 수나 아니면 건수 아니면 매출액이 있는지 그리고 그 9% 10% 받아 수익 모델이 그냥 단순하게 그런 그 9% 거래액에? 10%에 네. 그 정도인지 아니면 그 뭐 물론 광고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택배비에서 조금 저희가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예, 거짓표를 썼는데 뭐 사실 뭐 택배비가 뭐 1,700원 정도 뭐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량 계약하면 뭐 3,000원 받으면 뭐 나머지 금액은 또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수익 모델이 있으신지 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먼저 어느 정도 쉬운 하시면 예. 예, BP 저기 손익분기점은 BP보다는 언제 달성할 수 하여튼 있는지. 그 수익 모델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회원수나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BP 맞출 수 있을 건지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 수익 모델은 일반 파이낸스 수수료 10%가 맞고요. 서점 같은 경우는 좀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이 가장 몰리는 때가 2월하고 9월 정도가 되거든요. 아, 학기 시작할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9월 추석 때쯤에 그쯤에 손익분기점 넘을 것 같고요. 가입자 수는 이제 20만 명에서 30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2, 가입자 수 2, 가입자가 되면 30만 가입자 되면 손익분기점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예. 네,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네, 마이크 질문 가까이 하십시오. 대시고, 예, 네, 마이크 크게, 가까이 대고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최정윤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학생처럼 안 보여가지고 네, 내가.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질문하십시오. 예. 네,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일반 사용자와 그 서점에서 수수료를 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일반 사용자는 10%고 서점은 유동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장점이 있으려면 알라딘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수료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중고책을 검색하다 보면은 되게 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검색을 해서 찾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아, 예. 네. 수수료 경쟁력과 검색 경쟁력. 네. 네.
일단 수수료 경쟁력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알라딘하고 10% 이기 똑같아요. 때문에 아니 예. 10% 똑같습니다. 쓰면 그래도 적으신 거잖아요. 알라딘이 한 제가 볼 때 15에서 20% 정도는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 같던데. 10% 정도로. 아 10% 정도인가요? 예, 예. 아, 네. 예,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냐면은 책을 어떻게 잘 찾게? 예, 그러니까 검색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 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자동으로 매칭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저자의 책을 제목하고 그다음에 그 얼마에 살 건지만 적어 놓으면은 그 굳이 여기 들어보지 않더라도 게임 같은 걸 하다가도 이제 저쪽에 누가 팔려고 딱 글을 올리면은 매칭이 돼서 바로 그 팝업에서 결제까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제 프로세스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굳이 이 책을 사느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또 만약에 이제 그 중고나라 그런 데 같은 경우 알림이 오면은 와서 들어가면 이미 결제가 돼 있거나 막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유저가 필요한 책이 있으면은 본인이 찜을 해놓으면 네, 찜이나 뭐 얼러트를 걸어 네. 놓으면 실제 그 책이 매물로 올라오거나 하면은 매칭을 해준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런 기능이 되어 근데 있다. 딴 알라딘이나 그런 데는 없나요? 없습니다. 찜 기능이 없습니다. 중고책에 대해서 네, 찜은 없습니다.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반대로 저도 네. 질문 생겼는데 네. 그러면 아까 헌책방 그 사장님들하고 이미 좀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 네. 물건을 아까 개인 유저들이 나 이 책 사고 싶어요라고 올리면 반대로 그걸 그 서점 주인분들이 보시고 푸시로 예, 알려줘서. 물건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그런 걸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것도 사실은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약간 안 맞는 게 서점 사장님이 책을 구하시는 단가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책을 파는 단가가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그 서점 사장님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대량 택배 시스템이 그러니까 대량 주문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 전체를 갖다 책 다 팔아버리고 싶다. 한 3,000권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물량을 드릴 수 있게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예, 사장님들 같은 입장에서는 낮거는 아예 별 의미가 없다. 낮건, 아,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네.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책을 사게 되면 전공 서적하고 정말 중요한 책들을 골라서 사는데 팔 때도 그런 가치 있는 서적을 파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것들을 저희가 검증을 해갖고 그 목록을 탁 내면은 내가 이 학교 딱 들어가는데 필요한 목록이 다 있는 거죠. 이제 그것만 살 수 있는 것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공 서적이나 네. 이런 예, 예, 예. 커스터마이징. 네, 네. 꼭 필요한 네. 책들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네, 질문 세 받도록 번째.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네, 저도 이제 그 중고책 거래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 PD입니다. 네. 이재현 PD. 예, 예. 가난하셔서 저랑 비슷하시군요. 네.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어떤 정말 희귀한 그 책들이 아니라면 낙권을 사는 게 사실 중고책 거래 메리트가 사실 그렇죠.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네, 할인율도 그렇죠. 크지도 택배비가 않고. 많이 드니까. 그래서 보통 2권, 3권 한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해주신 부코아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들어가서 5권 정도의 책을 찾는다 하면 보통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서 이 묶음 배송을 잘 활용해서 저렴하게 그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모바일이라면 좀 이런 30분의 과정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모바일 서비스, 앱 서비스로는 오히려 더 부적합하지 않냐? 네, 그래서 난 취지의 앱이 질문이죠. 부적합하고 오히려 웹이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 저희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웹을 네. 만들어야 되나.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책을 갖다 5권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그 책의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최상품만 찾을 건지 아니면 가격 상을 찾을 건지. 그래서 그 조건별로 해서 매칭이 오면은 그 리스트가 쭉 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 중에서 내가 배송비를 줄일 수 있는 서점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감안할 수 있는 책의 상태 체크해서 그것만 뽑아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패턴은 내가 책을 여기저기 사서 검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와서 그냥 물려주면 여기서 내가 탁탁탁 골라 사면 되는 거죠. 그런 게 UI UX적으로 되게 편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리스트업도 때문에 돼. 오히려 더 앱 서비스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중고책 찾기나 이런 것들이. 예,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부코아는 있고 다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나이가 60, 70이세요. 50도 있으시고요. 중고 서점 예, 사장님들이 많으십니다. 네. 3대 하신 분들. 근데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냥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부코어를 예전에 썼었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요. 정말 찾기 어려워요. 근데 잘 찾으면 아까 배송료를 아끼는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핵심적으로는 책거리가 이 서비스를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부코어에 있는 DB 책 물량을 그대로 책거리에 넣을 수 있는지와 넣고 나면 A라는 사람이 5권의 책을 선택했을 때 그 책을 가능하면 같은 서점에서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찾아주는
로직을 넣어서 예를 들면 서비스할 수 있다. 그럼 그렇죠. 모바일에서도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 건가요? 일단 후자는 저희 알고리즘에 그래서 좀 탁월한 친구가 있어서 네,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가능하고요. 네. 북코어 예. DB를 가다오는 게 예, 북화 DB를 사실은 그대로 받을 수가 있긴 있는데요. 네. 이게 저희가 그 상도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아, 그대로 네. 할 수는 없고 네. 어차피 다 같은 분들이시니까는 저희하고 이렇게 활로를 내가 모바일로 열겠다 그렇죠. 하시는 네. 분들은 얼마에 쓰여야 돼. 심지어 알라딘 예스24도 책거리 앱이 많이 깔려서 우리도 쓰면 안 되겠냐 그러면 저희는 충분히 다 그냥 쓰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협력 관계를 만드시게 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준비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윤섭입니다. 네. 그 책거리라는 서비스 플랫폼이 상당히 그 중고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 플랫폼인 것 같은데 중고책 말고 다른 플랫폼에도 적용해서 차후에 뭐 개발할 예정이라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더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민감하면서도 좀 좋은 질문이건데요. 아, 예, 예. 일단은 저희는 지금 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책에.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결제가 되고요. 배송이 되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와 연결이 되니까 이걸 만약에 방을 연결하면 직방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행지를 하게 되면은 에어비앤비가 되고 잘 그다음에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예를 아, 들면 예. 예를 들면 너무 그러니까 센데 얘기하니까. 예, 왜냐면 예. 근데 그런 지금 말씀하신 예, 거는 예. 지금 말씀하신 예. 부분들은 그러면 그런 게 플랫폼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냐 그 안에 들어가는 매물이나 콘텐츠가 중요하냐 해서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물이나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좀 너무 나가신 얘기 같고 네. 그 예를 들면 이 중고책 거래처럼 되게 좀 버티컬이지만 한정적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활로를 뚫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저는 느낌이 든 게 무슨 농산품이나 그 농산물 중에서 네. 이렇게 좀 작게 되어 있는 무슨 영농 이런 데서 이 시스템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본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걸 생각하시는지. 그 만약에 책 외에 확장해서 첫 번째 그렇죠. 하나 아이템을 뭘로 확장 현실성 있는 아이템. 현실성 있는 아, 아이템을 예. 확장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예, 아까 말씀드린 사실 그거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앱은 다 만들 수가 있고요.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 아날로그가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한테 내가 이쪽 방면 되게 잘하는데 같이 투자를 하고 협업을 해서 이쪽을 해볼 생각이 없냐라고 제안을 주시면 저희는 그 플랫폼을 그쪽으로 적용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 자체만 갖고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들 그러니까 책거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다른 서비스를 한다기보다는 당연히 중고책에 예, 맞습니다. 전념해서 하는 게 맞다. 네. 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미인이시네요. 아, 제 질문은 중고책 거래라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이 새 책보다는 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면에서 앞으로 이북 시장이 커져서 가격 경쟁력이 비슷해질 때 또 이 중고책 거래 이 서비스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경쟁력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북이 중고 책보다 훨씬 더 싸질 수 있거든요. 이건 무한 복제 가능하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중고책은 껴 있는 거잖아요. 네. 이북보다 더 싸기 때문에 지금 판매가 되는 싼 건데.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마지막 질문 홀가분하고요.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로점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존의 사례를 좀 봤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힌들을 제공하면서 1년에 10만 원이 채 못 되는 돈을 내면은 전부 그 책을 다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아,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종이책이 판매량이 줄어드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중고 책도 팔아요. 예, 네. 중고책도 팔아요. 네. 그러니까 종이책과 중고책에 대한 어떤 그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서점들이 지금 한 권에 몇 권씩 가지만은 한국도 아마존의 성공 모델이 있기 때문에 큰 전자 출판 회사가 이 킨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월정액을 받는 아니면 뭐 일간 회비를 받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거기 뒤에 나왔던 뭐 그렇게 중고- 가더라도 예. 이 저기 중고 책은 예.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보시나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 봤던 거는 그 요번에 서점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진짜로 고가나 희귀나 절판 이런 건 나와 있는 시장이 거의 없고요. 그 모델이 뭐냐면은 아마존에 이렇게 그 흡수합병된 그 AB북스라고 하는 그 북미 쪽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책거리에 나중에 그 모델은 아마 AB북스처럼 집안에 있는 물건도 다
이렇게 나오지만 진품 명품 같은 책들도 맞아. 나올 수 있는 이 한국의 제2의 AB북스 비슷한 모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고가의 좀 개인 그 책 거래, 고가의 소장용 그런 책 거래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 대량 일반적인 책보다는. 예, 그 그런- 예를 들어서 길창덕 씨나 이렇게 그 로봇 찌빠망 이런 만화책들이 있거든요. 네. 60년대 만화책 지금 건당 40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죠. 그냥 창고에 있는 책인 줄만 아시는데 그게 나오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가치로 많이 팔립니다. 실제로는. 예, 그런 네. 시장을 좀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질문은 여기서 이제 네. 마무리를 짓고요. 그 일단은 왜 근데 그 뭐 제가 창업 수업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왜 창업을 하셨는지, 왜 사업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아, 그 왜 하세요? 예, 맨 처음에는 사실은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어요. 네, 예, 예, 같이 누가 하라 그랬나요? 회사가 없어져서? 아 그런 예 비슷한 시기였는데요. 이게 어떻게 저희가 만들어왔던 마이크 가까이, 제품들 네. 예 제품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돼서 이제 다 같이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시작을 했던 거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꾸 제가 아분 아니지만은 이유 대표님 말씀 듣고 정말 내가 회사를 아, 이렇게 네, 네, 진짜 네. 생각을 한 명을 해봤거든요. 또 예. 늪의 예, 구렁텅이로 그렇지, 그런 것 같네요. 하여튼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멤버들한테 심지어 어떤 것도 왔었냐면은 그 릴 게임이라 도박 게임 만들어 주는 거 있습니다. 그 네. 돈 되게 많이 버는데 이거를 저희가 만든다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아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데 이걸 쓰는 사람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기분 좋 행복해하고 심지어 우리 회사에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가요왕이면은 돈도 벌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좋은 일을 좀 해보고 싶다. 그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뭐 돈이 뭐 필요하신지 안 물어보시나요? 네. 저기 오늘 뭐 엔젤 클럽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 돈이 얼마 필요하신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지금 사실은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엄청난 돈은 필요가 없는데 왜 돈이 필요하냐면은 저희가 지금 아이폰을 개발을 해야 될 요구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 멤버가 지금 안드로이드만 오픈돼 안드로이드만 있고. 있는데 그 개발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안드로이드를 만들고 백업하는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멤버가 안드로이드 만들지만 이 친구가 아이폰을 만들면서 백업해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오토가 있다 보니까 CS 인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저 혼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CS 인력도 확충을 해야 되고 지금 있는 사무실이 24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하는 이제 그런 비용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한 돈은 많이 필요는 없고 3억에서 5억 정도 3억에서 5억 수준이면 정도. 저희 좀 감사할 작은 것 돈은 같습니다. 아니네요. 네. 네네. 네. 저 3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또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예, 커머스의 예, 어떤 거의 규제시잖아요. 아니 뭐 개인적으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건 실제로 저는 집에 한 책이 한 5천 권 이상 있고요. 네. 네, 매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책까지 포함하면 한 300만 원어치는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서비스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라딘이나 지금 이미 중고책을 거래하는 거대 사이트나 회사들의 시스템들이 한국에서는 꽤 안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혹은 다른 장점들을 오늘 얘기해 주셨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약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얘기하시면서 몇 가지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쨌거나 오프라인 기반으로 그런 그 거래를 하고 있는 책방을 네트워크로 뚫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개인 유저들 중에 꼭 자기가 필요한 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가치를 제시할 수도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저는 잘 엮어서 아까 마지막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 알라딘이나 이런 데를 직접 경쟁한다기보다는 희귀한 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대안 혹은 아까 얘기한 뭐 대학 서적을 한꺼번에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대안 이런 대안적인 중고책 거래 플랫폼으로 포지셔닝을 하면 아주 큰 규모까지의 성장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도 저기 홍준 대표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알라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은 온라인으로 출발했던 회사가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을 열면서 중고책을 이제 진짜 오토죠. 네. 예,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왜 성공을 했을까 자세히 좀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면 책을 팔기 쉽게 만들어줬어요. 팔기가 되게 애매했거든요. 중고책을. 근데 거기는 싸들고 가면은 어떻게든 사줘.
몇 가지 아까 안 되는 거 빼고는. 네, 그러니까 팔기 쉽게 해줬다라는 장점 때문에 알라딘이 온오프라인이 오히려 더 이게 시너지를 많이 내면서 크게 성장했다고 보거든요. 여기 그 책거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좀 더 진일보해서 알라딘 서점까지도 가기 싫고 그냥 어떻게 내 책을 좀 팔기 쉽게 해줄까? 그런 가치를 주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런 가치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반 중고 서점에서 나오는 DB는 그냥 구색을 갖춰내기 때문에 깔아놓는 거고 실제 개인 간의 거래를 좀 더 집중을 하고 기왕이면 홍준 본부장님도 저기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그 전문화된 니치를 찾아서 그냥 지금 인기 끄는 책들은 알라딘 가면 다 있거든요. 그거 말고 알라딘에서 없을 만한 책들 아니면 알라딘에서 잘 제공 못하는 어떤 전문 서적이라든지 그런 쪽 희귀 서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더 집중하면 그래도 의미 있는 시장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얼마 네, 투자 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예, 좀 예. 애매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그 큰 시장이 아니라 네. 의외로 작은 시장으로 접근해서 그쪽에서 포지셔닝을 해서 잘한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좀 더 보여주신다는 가정하에 뭐 한 그 1억 정도는 1억? 투자해서 실제로 그 이상의 수익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예. 저는 그 작년 11월 달에 처음 만났는데요. 1년 전부터 이렇게 헤매든 모습을 봤거든요. 네. 헤매던 모습을 봤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템을 정하고 나서 이게 그 중고 서점들하고 이렇게 DB 모으고 이게 시스템 이게 실행력이 있는 플랫폼 거죠. 네. 만들기가 상당히 힘든데 6개월 만에 서비스까지 출시를 했거든요. 그런 실행력이 상당히 뛰어나 보여서 또 제 제자이기도 해서 사심을 담아서 사심을 담아서 3억 투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저기 객석에 있다가 네, 막상 올라오고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맨 처음에 홍준 부장님 얼어 있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 네. 맨 처음에 그 쫄트 찍으실 때 제가 예전에 카울리를 네, 출연했을 때요. 이러고 찍으실 때 그때 살이 쪄서 목이 짧아져서 저는 안 그러겠지 했는데 저도 아까 유 대표님하고도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한 사이가 아닌데 아까도 마파두밥 먹으러 때 되게 긴장해가지고 막 이랬거든요. 오히려 왜 그러냐 했는데 진짜 이 자리가 되게 날카로운 질문도 많았고 네. 그다음에 정말 감사한 얘기도 많았고 제 목표 설정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주신 의견들을 귀담아가지고 좀 더 멋진 그 남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앱을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